콧구멍, 입술. 코가 오똑하니 섰고 두 눈과 입도 자리를 잡았다. 머리 여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뱃속의 아기는 벌써 팔다리가 길게 자랐고 곧게 뻗은 등뼈도 보인다. 가슴 저리던 10달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기를 팔에 안을 수 있게 된다. 결혼 3년 만에 얻는 첫 아기다. 하성미 씨는 5살 무렵에 성장이 멈춘 외소증 환자. 그리고 남편 형찬 씨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런 성미 씨와 형찬 씨가 이제 곧 엄마 아빠가 된다. 이 부부에게 있어 임신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성미 씨는 이제 목발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임신한 뒤로 몸이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만삭이 다 된 성미 씨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하지만 실제 몸무게는 47kg밖에 안 된다. 38. 지금 이제 그러면 몇 킬로 늘은 거죠? 8킬로, 9킬로. 아기를 가진 10달 동안 몸무게는 9kg밖에 늘지 않았다. 하지만 성미 씨의 치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7주하고 오늘 하루 되셨습니다. 되셨고요. 되겠네요. 여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른 거 다 정상적이세요? 네. 지금 뭐 환자분 혈압도요 110에 70 정상이고요. 네. 뭐 소변 같은 데서는 당이나 담배도 안 나와요. 깨끗해요. 아직 37주 하고 하루 되셨는데요. 이제 예정일로 해서 3주 남았어요. 네. 지금 띡띡거리는. 문제는 엄마와 아빠의 장애다. 다행히 아빠는 후천 장애라 유전의 염려는 없다. 의료진이 궁금한 것은 엄마의 장애가 유전형은 아닌지, 또 초등학생처럼 작은 몸으로 분만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그래요. 엄마는 지금 조금 사지가 불편한 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죠? 엄마가 지금 그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네. 병원에서. 아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초음파 소견에서도 아이 머리 사이즈하고 우리가 팔다리 사이즈를 다 재는데 거기 사이즈도 주스에 잘 맞게 이제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강하리라고 우리가 믿고, 이제 두 번째 남은 관문이 분만을 건강하게 엄마가 잘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분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골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수술을 하는 것이 엄마한테는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출산을 앞두고 의료진은 성미 씨의 몸을 더 잘 알아야 했다. 엑스레이로 가슴과 척추뿐만 아니라 전신의 뼈를 꼼꼼하게 촬영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외소증. 자라면서 등은 점점 더 휘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성미 씨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성미 씨는 비로소 자신의 몸을 들여다본다. 이런 외소증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척추 골단 이형성증으로 부를 수 있죠. 척추에도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는 게 보이고, 뼈 끝에 이형성증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좀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골단 부위는 뼈의 길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단이 제대로 형성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성장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외소증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그 진단 결과 성미 씨의 외소증은 유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3, 4세 정도 자란 뒤에나 발병하는 특수 질환이라는 것이다. 당장은 안심할 수도 없고 걱정도 소용없는 상황이다. 성미 씨 부부의 보금자리는 지하 세방이다. 작년에야 단칸방을 면하고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늘 고대하던 아기를 가지게 됐다. 항상 기도했거든요. 어떤 만 애기가 건강한 아기 형성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마음을 되게 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기 생겼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막 되게 기쁘면서도 막 두려웠고 두려우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10달이니까 그 시간을 그런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날 대로 싸워 24살의 예비 엄마 성미 씨. 성미 씨는 요즘 출산 준비물을 챙기느라 부산하다. 필요한 물건들은 웬만큼 챙겨뒀고 아기 피부에 닿을 새 담요며 기저귀, 양말들을 한번 빨아둘 생각이다. 빨래는 남편 형찬 씨 몫이다. 요즘 형찬 씨는 성미 씨를 대신해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성미 씨가 이제는 잠시도 서 있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좁은 집안에서 목발을 짚을 수도 없고 성미 씨는 할 수 없이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 그만큼 임 씨는 성미 씨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성미 씨에겐 그런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성미 씨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작은 몸 안에서나마 아기가 별 탈 없이 커주는 것, 그것뿐이다. 너무 조그마잖아. 정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큰다. 막 이제 그리고 제가 이룬 거 아니잖아. 같이 이룬 거잖아. 이제 한 몸이 돼서 같이 이제 새로운 이제 정말 한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큰다는 그 자체가 진짜 기쁜 거고요. 두려운 거는 이 애기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중간에 뭐 다른 부분도 유산되는 것도 많고 아파서 진짜 힘든 것도 많고 열당 못 버틴 사람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두렵고 아기가 건강히 잘 태어날까 그런 것도 두렵고.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올해는 우리끼리 선물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루 종일 수화만 오가던 조용한 집안도 밤이 되면 달라진다. 태교를 위한 동화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미 씨가 글자를 짚으면 형찬 씨도 따라 읽는 것이다. 며칠 후 내구와 존이 모독이 초대를 받았어요. 존은 자극적으로 한 남자가 다가오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없고 아이의 뛰는 맥박 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 형찬 씨는 이렇게 눈과 손을 통해 아기를 만나고 있다. 로렌스 씨의 손자인 로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침부터 형찬 씨가 분주하다.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를 침대방으로 옮겨 가뜩이나 좁은 방은 발 디딜 틈도 없어졌다.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려는 것이다. 앞으로 방을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신랑 여기서 하고 저랑 애기랑 여기서 여기 클 때까지 이제 각방
컴퓨터를 비운 자리에는 다른 새 가구를 들여놓을 예정이다. 바로 아기 침대다. 무료로 빌리긴 했지만 보증금으로 15만 원이나 들었다. 보증금 15만 원이면 매달 내는 월세에 맞먹는 거금이다. 나중에 침대를 반납할 때 돌려받긴 하겠지만 성미 씨 부부로서는 큰 결심이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효정이. 효정이는 큰언니네 둘째 딸이다. 대개 여자들이 그렇듯이 성미 씨 언니나 올케들은 모두 순조로운 임신과 분만을 겪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성미 씨도 처음에는 그저 보통의 여자들처럼 아기를 갖고 평범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아버님은 조카 다 시켜 먹는다고. 뭐 어때 임신했는데? 형찬 씨는 요즘 컴퓨터로 기사 자료를 입력하는 공공 근로를 하고 있다. 원래는 근처 회사에서 컴퓨터 디자인, CAD를 했지만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되고 전화 판매 일을 하던 성미 씨도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을 놓고 말았다. 지금은 형찬 씨가 하는 공공 근로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다. 그나마 요즘은 성미 씨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느라 공공 근로 일이 마감 시한을 넘겨버렸다. 따지고 보면 공공근로도 성미 씨가 같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운 일을 주문받거나 마감을 늦출 때는 성미 씨가 전화로 해결해줘야 한다. 아토피가 있거든요. 이제 자료 다 입력해갖고 지금 출발하려고요. 이날도 성미 씨가 전화해주지 않았으면 허탕을 칠 뻔했다. 다이들 아침에 죽었대. 죽었대. 아 바쁘게 막 했는데 미리 전화하지 저한테 그러잖아요. 미리 전화 안 해줬다. 남편은 아내의 손발이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말과 귀가 되어주는 부부. 부부가 행복하다는 건 어쩌면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형찬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길을 나섰다. 형찬 씨가 찾아간 곳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그에게 공공근로를 연결해준 곳도 이곳이었다. 경기가 풀리면서 직원을 구하는 회사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한결같이 원하는 장애 조건은 지체장애다. 청각장애를 허용한 것은 생산직 보조뿐이다. 지금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리가 있으면 집으로 연락을 할게요. 그래서 공공근로 열심히 하시고요. 구인직 실무 경험 주면 나이 늦으면 후회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 찾아보고. 실무 경험도 실무 경험이지만 사실 형찬 씨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건 새로 태어날 아기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 최선 아기가 아빠를 알아보기 전에라도 직장을 구하고 싶은 것이다. 요즘 집을 나설 때마다 그의 손에 들리는 것은 일간지가 아니라 생활정보지다. 구인 구직 광고가 빽빽한 생활정보지. 예전에 성미 씨가 전화 판매 일을 하게 된 것도 이 생활정보지 덕분이었다. 사실 성미 씨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지만 형찬 씨는 좀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지 않나? 애기도 너무 성미 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그래도 임신 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던 차에 그 작은 몸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자 남편은 성미 씨에게 집안일을 맡기지 않았다. 형찬 씨는 성미 씨가 처음 볼 때부터 그렇게 자상한 성격이었다. 형찬 씨와 성미 씨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학교에서 만났고 서로의 장애에 대해 아주 잘 알았다. 그래서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양쪽 부모님들의 생각은 달랐다. 저희 지금 이제 말 못하고 못 듣는데 전화도 못하고 부부가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진짜 잘 만났다고 지금 더 잘해주세요 저희 신랑은.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부족한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자신이 있었고 아이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우리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받는 쪽이잖아요. 해주는 쪽보다 뭐 이제 육체적으로나 뭐 다 받는 쪽이니까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으면 그런 마음. 처음 아기를 가진다고 할 때도 주위에서는 걱정들이 많았다. 혹시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또 정상적인 아기를 낳더라도 장애인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할지. 그런 걱정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성미 씨에겐 별로 여유가 없었다.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몸이 자꾸 피곤한 게 쌓이는 것 같고 걔 했던 것보다 좀 빨리 나아야 될 것 같아서 허리 때문에 병원 다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애기 가질 수 있나 물어보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가서요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자궁이랑이 다 정상인지 보고 그다음에 염색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내 아내 검사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애기 가져도 된다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죠. 여자네. 그리고 10개월. 성미 씨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성미 씨는 때때로 자신의 불편한 몸을 잊고 산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아기가 자리 잡기에 자신의 몸이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아기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출산 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성미 씨에겐 마지막 검진이 있었다. 태아 안전검사.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형찬 씨는 들을 수 없지만 아기의 맥박은 힘차게 뛰었다. 어차피 자연 분만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수술 날짜를 잡기만 하면 된다. 이날은 산부인과와 마취과, 정형외과까지 성미 씨의 분만에 관련된 모든 과에서 종합 소견이 나오는 날이었다. 폐 기능은 하지만 그런데 담당 의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직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해야겠네. 이게 마취하는 데서 문제가 많거든요. 환자분이요. 뼈가 이렇게 좀 뒤틀린 상태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이게 안에서도 굉장히 그 공간이 좁아져서 아무래도 카테터 넣어도 들어가질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지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모들에게는 경막 외 마취, 즉 부분 마취를 하는데 성미 씨의 척추는 부분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전신 마취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큰 방식이다. 형태를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이게 흉곽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죠? 보통 성인보다는 조금 작아는 보이는데 이제 그 작은 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작은 것도 문제가 되고 보통 산모들 이렇게 횡격막이 오히려 또 많이 밀려나가 있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면은 호흡 부전증이 수술 후에 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네, 폐 부담률이 엄마가 그걸 견뎌줘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여러 가지. 골반이 작아서 자연 분만도 안 되고 지왕절개를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폐 용적이 작아서 호흡 부전증이나 폐렴의 위험이 높다. 성미 씨의 몸이 임신은 문제 없었지만 분만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수술팀한테나 성미 씨에게 모두 쉽지 않은 일이 됐다. 더 문제인가 해요. 네? 더 심한 더 문제인가? 카이포시스보다 지난번에 잘 될 거예요. 엄마보다 조금 더 심한 엄마들도 수술을 해봤는데 대개는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어요. 요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마 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못 따라갈 경우가 간혹 생길지 모르고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중환자실을 좀 예약을 해놓고 수술하는 날하고 길게는 그 다음 날 정도까지 중환자실에서 엄마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 날짜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성미 씨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다. 선생님 말 잘 듣지 못할 때문에 나한테 말 들었지. 마음 아파.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의 문제를 잊음으로써 행복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복병처럼 숨어있던 문제가 느닷없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소스라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선 성미 씨도 마찬가지였다. 다 아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 마음에 그런 좀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막 얘기하다가 막 울었어요. 혹시나 수술하다 잘못되면 말까. 제가 잘못되면 저희 남편하고 아기밖에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언제나 맑은 웃음을 띄었던 성미 씨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자꾸 치밀어 오른다. 성미 씨의 엄마가 고향 진도에서부터 새벽길로 달려왔다. 몸이 불편한데도 특수학교에 보내느라고 오히려 일찍부터 떨어져 지낸 막내딸 성미. 그 막내딸이 어느새 아기 엄마가 되려고 한다. 수술하는 게 무서지.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터져나오는 한마디. 그러나 더 이상의 불안한 심정은 차마 얘기하지 못한다. 저 박스 저대로 그냥 놔두고 갈까? 상한 것은 없지게. 전화 나는 눈물 어렵게 흘렀어요. 참 누구한테 다 그 표현한 말 못하고 눈물도 많이 흐르고 중학교 다닐 때 아침에 참 버스로 넘어서 올려갖고 또 11시서 내려 그 키로가 상당히 중학교가 멀어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오고 와서 3층까지 또 오고 또 올라가고 또 뭐 비 온 날은 또 그래갖고 집에 와서 또 비 온 날이고 장날이고는 또 내가 업으로 가고 또 그러고 있어요.
성미 씨는 몸이 불편하면서도 제 할 일은 야무지게 챙기는 딸이었다. 서울에 사는 언니들이 있기는 해도 어느 것 하나 자기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게 없을 것이다. 선물 받았어. 거기 앞에 있다가. 와, 양말을 수십 개를 아 그거 미정이 친구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성미 씨를 보며 한탄이라도 하고 있으면 세 개. 성미 씨는 오히려 그런 엄마를 위로했다. 성미 씨 덕분에 엄마는 웃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사다. 아 그거 조카가 미정이. 원망 안 했어요. 뭐이라 하는 거 아니.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고 엄마 가슴 아프고 너는 이렇게 뭐든 괜찮지만 내가 자꾸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태워줬으니까 나는 나는 원망도 안 하고 한다고 함시라 그러고 하던데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성미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성미 씨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애기 심장 맥박 소리가 몇 번인지 횟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태아 심장 예, 맥박이 이제 보통은 120에서 160 정도가 정상인데 지금 산모분이 애기가 논다 그러니까 애기가 놀 때 조금 빨라요. 그래서 지금 164일 정도 체크됐거든요. 성미 씨는 아이를 낳은 뒤 모유 걱정까지 하면서 억지로 식사를 했다. 입덧이 유난히 심해서 한 달 전까지도 음식 냄새를 못 맡았던 성미 씨다. 아무것도 먹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해서는 집으로 이제 데리고 내려갔죠. 내려가서는 있는데 먹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고 막 목에서 피도 막 넘어가기는 지금 아버지는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빼불제 자식이 뭐라는 것인데 애기 낳으려고 저렇게 뭐라고 한대요. 날마다 지금 아버지는 나를 이제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먹도 못하고 저 몸무게 저렇게 토하기만 하고 있는데 저거 두고 보려고 그러고 하냐고 뭔 꼴을 앞에 보려고 그러고 하냐고 함시로요. 내가 성미야 병원에 가자. 한참이 오라게하고 병원에 가자. 죽어도 아주 극행 아무것도 먹도 못하고 해도 애기 낳으려고 거기 낳으려니까 그때 빼도 못하고 그러고. 성미 씨는 본래의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형찬 씨는 그렇질 못하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사랑하는 아내를 수술실 안으로 들여보내야 한다. (12월 18일) 아침 9시 성미 씨의 침대가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에 걸리는 예상 시간은 30여 분. 그러나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언제쯤 다시 성미 씨를 보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자신의 분신을 낳기 위해 수술대에 오른 성미 씨.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취과에서 결정한 대로 성미 씨는 전신 마취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된다. 전신 마취에 따른 부담과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희 과장이 이끄는 수술팀. 하루에도 몇십 명의 산모를 만나지만 외소증 환자의 수술은 흔치 않은 일이다.
산모의 폐 기능에 따라 수술 중에도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술팀의 손이 점점 빨라진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곧 간호사와 의사들 손에 맡겨졌다. 건강한 거예요? 팔이 되게 길다. 팔이 길다고요? 이거 보세요. 물어봐. 아 잠깐만. 저는 아까 반응 본 건 어떤 반응 보는 거예요? 그거 모로레프레스라고. 그 애기들이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게그 중추신경계 이상을 이제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게 모로레프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중추신경계가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중추신경 반응 검사, 성별과 몸무게 확인. 성미 씨 아기는 모든 신생아들이 거치는 과정을 신속하게 밟아나갔다. 몇 킬로예요? 몸무게 2.9kg에 팔다리가 매끈하고 길다란 여자 아기. 아기는 처음 팔아볼 때보다도 훨씬 건강해 보였다. 수술실에 엄마를 뒤로 하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인큐베이터의 유리를 사이에 둔 아빠와의 첫 만남. 하지만 아기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상태다. 2012년 18일 9시 58분 딸 2,900g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있죠? 아기는 외견상 특별한 거 없거든요. 아기 신생아 소아과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거든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눈과 코와 입이 앙증맞게 달려있고 모든 게 정상인 여자아이. 정도로 올라가시니까 하성미와 박형찬의 분신인 첫 딸이다. 눈 깜짝할 사이 아기는 신생아실로 들어가 버리고 형찬 씨의 생각은 다시 성미 씨에게로 미친다. 수술은 잘 끝났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또 언제쯤 면회가 되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필담으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 형찬 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눈좀 빼보세요. 예정대로 성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 현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전신 마취에서 회복하려면 성미 씨의 폐가 재기능을 해야 한다. 하성미 씨 자체가 이런 어떤 폐 용적이라든가 가슴 용적 사이즈가 다른 부분보다 작기 때문에 산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병증으로 폐염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의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수술이 끝난 지도 4시간. 그러나 중환자실에서는 아직도 면회를 허락할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형찬 씨는 지난밤부터 잠을 설쳤지만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지도 못한다. 장모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 형찬 씨.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간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성미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형찬 씨에겐 아기와의 면회가 먼저 허락됐다. 수술 직후에 처음 봤을 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한 아기다. 잠시 후 아기가 간호사의 품에 안겨 창문 앞으로 다가왔다. 아기는 아직도 꿈을 꾸는지 눈을 꼭 감고 있다. 상이 타겠지. 코너 현창이 타겠구만. 지난 10달 동안 엄마의 몸을 몹시도 아프게 한 아기. 그렇지만 미워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마치 눈도장이라도 찍어두려는 듯이 형찬 씨는 오래도록 면회 창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수술이 있은 다음 날 비로소 성미 씨와의 면회가 허락됐다. 꼬박 24시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다.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아기도 못 본 채 중환자실에 누워 홀로 고통과 싸웠을 성미 씨. 성미 씨를 보자마자 형찬 씨는 금세 또 눈물바람이 인다. 먹는 거예요? 네. 얘기는 잠깐만 못했다. 맛있다. 보고 싶어. 아기 이름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찬미. 찬미다. 찬미? 찬미? 박찬미? 찬하고 뭐야? 아빠 이름하고 엄마 이름하고. 하나씩 따서? 형부는? 형찬 씨는 성미 씨를 보고 나와서야 비로소 골아떨어진다. 지난밤에도 형찬 씨는 중환자실에서 언제 찾을지 몰라 잠시도 눈을 붙이질 못했다. 중환자실의 성미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받는다. 하루가 지나도록 소변량이 변변치 않은데 탈수 현상 때문인지 폐기능이 떨어져 가슴에 물이 차는 것인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예상대로 성미 씨의 폐에 문제가 발견됐다. 혹시 오늘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폐 부종이 조금 오거든요. 근데 소변이 조금 잘 안 나오고 그 안 나오는 양만큼이 가슴에서 지금 좀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약을 써서 좀 빼고 그 가슴 사진 다시 확인해서 물 다 빠지면 좀 올라갑시다. 그다음에 지금 산소도 그렇고 산소 농도도 그렇고 조금 올라가기에는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같은 시각 성미 씨 아기 찬미도 체열 검사를 받고 있다. 체열을 통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어떤 아기에게나 공통이지만 찬미는 엄마와 아빠의 장애를 고려해서 염색체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뼈의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까지. 성미 씨에게 외소증을 낳은 척추골단 이형성증의 경우 후천적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어떤 가능성도 소홀히 넘길 수 없다. 다른 아기들보다 몇 배의 수고로운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찬미는 비로소 휴식을 찾았다. 이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수술 후 사흘째, 성미 씨는 미움을 먹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중환자실을 벗어나고 싶고 무엇보다도 아기를 보고 싶지만 아직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폐부종이 더 심각해지진 않아서 소변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30cc. 아기에게 염색제 검사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성미 씨도 들어서 알고 있다. 성미 씨나 형찬 씨나 아기의 검사 결과가 궁금할 텐데 둘은 똑같이 말이 없다. 그리고 이날 오후 이상희 과장이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네, 어제 약간 폐부종이 와서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가슴 사진 찍은 건 폐부종도 뭐 많이 호전됐고요. 소변도 지금 잘 나오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다른 산모들하고 같은 그 코스로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이 잘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이상희 과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미 씨는 산모를 위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성미 씨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오고 목소리에는 예의 명랑함과 막내기가 묻어났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성미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아기도 함께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잠깐 나가면 여기서 주라 했지. 이제는 아기를 방에 데리고 와서 모유를 줄 수도 있고 형찬 씨도 주위 눈치 보지 않고 가슴 마사지를 해줄 수 있게 됐다. 많이 풀어졌어요? 지금 잠깐. 보기만 해.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는 아기 면회. 10달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단 사흘을 떨어져 있었지만 3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 순간은 자신의 불편한 몸도 아이의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잊은 듯하다. 성미 씨를 어엿한 엄마로 만들어준 찬미. 새로운 생명 찬미는 성미 씨와 형찬 씨가 서로에게 안겨주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제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 아기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쁜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술 잘 끝나고 와서 지금 누워서 아기 얼굴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쁜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고 그거예요. 찬미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체크하는 손길과 검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성미 씨가 태어나는 12월 23일 찬미에 대한 검사 결과들도 종합이 됐다.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소아과에 들러 찬미에 대한 종합 소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이 팔 다리의 길이라든가 비율은 아주 정상으로 잘 맞고 있고 또 중요한 이제 그 척추 뼈의 그 길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거는 아주 그 신생아의 거기에 정상의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또는 그 뭐 체열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걱정과 거는 불안 속에 아니고요. 태어난 이들의 그런 아기는 건 필요하고 다행히도 정상하였다. 하겠지만은 대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가 그래도 이제 다른 애랑 키우는 거는 똑같이 키우시되 특히 이제 예방 접종이나 어떤 그 병원에 오는 길이 있을 때는 꼭 소아과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아기의 성장 그 과정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주 좀 올 때마다 좀 세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성미, 박형찬 아기의 엄마의 팔찌와 아기의 팔찌를 비교하고 이름을 확인한 뒤 찬미는 비로소 성미 씨의 품에 안겼다. 엄마와 아빠의 걱정은 관심 없다는 듯 태평하기까지 한 찬미. 성미 씨와 형찬 씨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며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아기를 갖는 것조차 그들의 몫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빚어낸 아기의 탄생은 어느 누구의 그것보다도 아름다웠다. 고요하던 이들의 작은 새방은 이제 찬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키 작은 엄마와 듣지 못하는 아빠, 그들의 행복도 찬미와 함께 채워질 것이다. 이제 엄마 아빠가 몸이 불편하다고 불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애기가 어디 가든지 항상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키우고 싶어요.